안녕하세요. 트렌드 큐레이터 양지현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다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얼마나 가깝게 다가왔는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1990년 71.7세, 그리고 2020년에는 무려 83.5세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라면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인 빈곤율이 43.4%에 이르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평균 수명만큼 사회 보장 체계의 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벌어진 결과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렌드 큐레이션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100세 시대의 플랜 B입니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로 부부 기준 최소 금액 195만 원, 적정 금액 268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가입 기간 2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 원, 가입 기간 30년 이상은 월 137만 원입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의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물론 국민연금 납부액도 점점 늘고 있어 그에 비례해 수급액도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시한 월 평균 생활비 기준을 충족하게 될 거라는 기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현재의 생활비 기준에 도달한다 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처럼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재 기준에서 기대하고 있는 연금 등의 노후 자금은 그 가치가 매우 줄어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노후 준비를 위한 또 다른 전략, 플랜 B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서의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은 73세입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49세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하며 노동소득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대한 플랜 B는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별도의 퇴직연금, 연금보험, 주식, 펀드,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까지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플랜 B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플랜 B는 현재의 소득에 여유분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노후 설계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까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노후 설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후 설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고요. 정부에서도 노후준비지원법, 고령자 고용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며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노후 설계는 퇴직을 앞둔 중장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서울대학교의 최성재 명예교수는 노후 설계가 아니라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생애 설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생애 설계는 대학 시절과 청년기에는 사라졌다가 중년기 말에 이르러 노후 설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노후 설계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뒤늦게 준비를 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노후를 포함한 본인의 생애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어야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삶을 생생하게 그릴 때에만 목표와 실현 방법은 물론 그에 필요한 소득 계획도 함께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는 우리 앞에 다가온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플랜 B는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애 설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면서 새로운 플랜 B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퇴임한 62세 문 씨. 제2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구직 활동 중이다. 그는 전 직장 오비 모임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40대 후반부터 퇴사한 동기들이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아직까지 일하고 있었다. 다들 은퇴는 천천히 생각할 계획이라고 여유롭게 말했다. 문 씨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동기들보다 인정받았고 임원까지 올랐으니 성공한 삶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퇴임 후 일자리를 알아보며 높은 경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환갑 전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기대 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난 지금은 다르다. 인생 곡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의 인생 곡선은 봉우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60세를 기점으로 새로운 오르막이 시작되는 것이다. 50대부터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장년층이 인생 곡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봉우리에서 성공을 위해 달렸다면 두 번째 봉우리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목표다. 50대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후반부의 삶이 달라진다. 인생 후반부에 좋은 삶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은 돈, 건강, 놀이, 관계다. 하나라도 결핍되면 삶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중 몇 가지를 알아보자. 1. 돈,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돈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리해보면 이렇다. 60대 이상의 68%가 노후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반평생 열심히 일해 은퇴하고도 다시 돈벌이에 나서는 이유다. 부부끼리 사는 은퇴 가정의 적정 생활비는 한 달 평균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이다. 한 달 가용현금이 이보다 적다면 다른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인생 후반부의 핵심 키워드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40대 후반부터 인생 후반부를 계획하라. 인생 후반부에 빈곤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면 40대 후반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안전지대에 머물며 통장 잔액만 확인하는 사람과 미리부터 준비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간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2. 놀이. 나만의 놀이를 만들어라. 우리나라 중장년은 어떻게 여가를 보낼까? 40대부터 60대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취미나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현저히 적었다. 놀이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는 뜻이다. 우리는 직업이 곧 나이고 일이 곧 삶인 인생을 살아왔기에 시간이 생겨도 노는 방법을 모른다.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인데 웬 놀이 타령이냐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놀이가 중요하다. 58세 이 씨는 정년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은 망할 것 같아 무서웠고 택배나 대리기사를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추락했을 무렵 동창 모임에 갔다가 합창단 입단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마지못해 참여했는데 지금은 경연까지 나가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이 취미 덕에 그는 택시 운전을 결심하게 됐다. 합창단을 하며 성격이 밝아지고 자존감도 회복돼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가 생긴 것이다. 합창단 활동은 그의 삶을 바꾸는 촉매제가 됐다. 나이 들수록 자기만의 놀이를 가진 사람이 훨씬 건강한 삶을 산다. 50대부터 필요한 건 나만의 놀이를 찾는 것이다. 3. 관계. 부부 사이를 조절하라.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 건수는 19,400건으로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많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건수도 세 번째로 많다.
남편이 퇴직하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부부가 함께 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갈등이 생긴다. 후반부의 이상적인 부부상은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는 모습이 아니다. 고슴도치처럼 적절한 사이를 두는 것이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 시간을 갖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과 공간의 분리가 중요하다. 또 나이 들수록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시하는 말, 눈을 마주치지 않는 습관이 반복되면 상대는 등을 돌린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최고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발을 맡긴다는 건 상대를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이다. 배우자의 기분이 안 좋거나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날, 발을 씻어주자. 10분의 시간이 두 사람의 친밀도를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마법을 발휘할 것이다. 막연한 은퇴와 노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인생 후반부를 단단하게 지탱해줄 4개의 기둥부터 세워라. AI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유일하게 내가 하나도 안 똑똑해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지금 성공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AI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싸고 좋은 제품만 취급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GSGS 전략에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싼 제품을 구매를 해서 애터미 판매망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누가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회사는 시스템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일 싸고 좋은 제품 찾으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려면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택배 시스템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월급쟁이 할 일자리가 거의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전 세계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배송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죠. 사업체를 차렸다고 하면. 그런데 애터미 배송 시스템이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물건 팔면 수금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다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에 일 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도 나눠줘야 되죠. 월급을 주든지. 그런데 애터미 전산 시스템에서 수당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다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비즈니스인데 어려운 일들은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싸고 좋아, 와서 들어봐,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애터미 제품 싸고 좋다,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세미나 한번 가보자, 그러면 사업자 만들어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거절에 익숙하지 않으면은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습관화만 되면은요 이처럼 쉬운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요. 한 100번, 1000번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익숙해져요. 그럼 어떻게 대책이 없어. 그런데 타고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지 않아, 그런 일을 잘 못해, 그러면요 그런 것이 아예 성격적으로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돼.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봐. 그래서 자기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밑에 와서 일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 이 애터미 비즈니스다. 이 비즈니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금방 익숙해져. 그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막 얘기하고 싶어서요 입이 근질근질한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미래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한 거 뭐가 익숙해요? 가난한 거 익숙해. 부자로 살 생각 안 하냐고요.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타는 거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런 거 좀 꿈꾸라 이거예요.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 나쁜 것인가? 그러면 익숙한 짓이라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익을 전해주는 거다. 이렇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정말 이만큼 싸게 파는 데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쓰는 것만을 해도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은 우리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조직에서는요, 똑똑한 사람 밑에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덜 똑똑한 사람 밑에 똑똑한 사람 넣어놓으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고 도망가거나 지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하나도 안 똑똑해도 엄청 똑똑한 사람을 내 밑에 둘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밑에 박사도 두고 전문가들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한 시대, 사람의 지능이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지능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4차 산업 시대에, AI 시대에 이 애터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